나스닥은 13일 연속 상승, 1992년 이후 최장 기록이고요. 과거 50년간 S&P 500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직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데이터를 분석해봤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상식과 실제 데이터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내 퇴직연금과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S&P 500은 4월 17일 장중 7,147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7,126으로 마감하면서 기록을 새로 썼고요. 이런 급반등의 촉발 요인이 뭘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4월 8일 미국과 이란 사이 2주 휴전이 합의됐고요. 4월 17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일시 개방되면서 유가가 주간 기준 13%나 급락했습니다. WTI가 배럴당 92달러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고 시장이 확 살아난 겁니다.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이게 3주 만에 38%나 급락했습니다. 역대급 하락폭이에요. 연준 기준금리도 연말까지 3.25에서 3.50% 수준으로 내려갈 거라는 게 컨센서스고요. 올해 금리 인하는 한 차례 정도가 중론입니다. 원달러 환율도 1,480원대 후반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사상 최고가 돌파 직후 역사적으로 반복된 패턴 5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빅스가 3주 내 40% 이상 급락한 사례. 과거에 총 5번 있었는데요. 그 이후 S&P 500의 1년 후 평균 수익률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19.9%입니다. 배당까지 포함한 수치예요. 거의 20%에 가까운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패턴은 더 놀랍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5년 후 수익률 평균이 100.1%입니다. 사실상 자산이 2배가 된 거예요. 5년 동안 가만히 들고만 있었는데 돈이 2배가 됐다. 이게 평균값입니다. 물론 평균이라는 건 편차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핵심은 5년 후 마이너스를 기록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패턴입니다. 과거 모든 유사 사례에서 2년에서 5년 후 지수는 예외 없이 올랐습니다. 2001년 닷컴 버블 붕괴 이후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2020년 코로나 폭락 이후에도요. 단기적으로 조정이 왔던 적은 있지만 중장기로 보면 결국 올랐거든요. 시간이 투자자의 편이라는 걸 데이터가 증명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건 많은 분들의 상식을 뒤집는 데이터인데요. 사상 최고가 날 매수한 사람의 평균 수익률이 무작위 날짜에 매수한 사람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보통 최고점에 사면 물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예요. 왜냐하면 사상 최고가는 추세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상승의 시작인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상 최고가에서 다음 사상 최고가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7년 이상까지 편차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5가지 패턴을 종합했을 때 지금 투자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상 사상 최고가에 매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불리하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는 유리한 쪽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올인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자산 배분이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하는 3가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투자 기간입니다. 은퇴까지 10년 이상 남았다면 지금 사상 최고가라도 주식 비중을 유지하거나 소폭 확대해도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5년 후 평균 수익률이 100%였잖아요. 하지만 3년 이내 자금이 필요하다면 지금은 보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4개월에서 11년의 편차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둘째, 현재 포트폴리오의 주식 비중입니다. 시장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이 목표치보다 높아져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을 목표로 잡았는데 지금 주식이 70까지 올라가 있다면 오히려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채권을 사서 60대 40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게 바로 리밸런싱이고 역사적으로 시장 타이밍보다 이 전략이 더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셋째, 지정학적 리스크 반영입니다. 미 이란 휴전은 겨우 2주짜리 임시합의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히면 유가 급등, 인플레이션 재발, 금리 인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보다 분할 매수가 합리적입니다. 3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출 수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주식 비중을 줄일 이유가 데이터상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의 몰빵이 아니라 분할로, 그리고 반드시 리밸런싱을 통해서요. 최고가라고 겁먹고 빠지는 것도, 흥분해서 올인하는 것도 데이터가 지지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냉정하게 본인의 자산 배분 원칙을 지키는 게 50년 데이터가 말하는 정답이에요.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실전 조정 전략입니다. 퇴직연금은 DC형이든 IRP든 기본적으로 위험자산 비중 70% 상한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올라서 주식형 펀드나 ETF 비중이 상한에 가까워졌다면 초과분은 채권형이나 TDF, 타겟 데이터 펀드로 옮기세요. 반대로 아직 안전자산에 너무 치우쳐 있다면 S&P 500 지수 추종 ETF를 분할로 추가 매수하는 게 데이터가 지지하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으로 추천드리는 점검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내 퇴직연금의 주식 대 채권 비율을 확인하세요. 둘째, 목표 비율과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면 리밸런싱 하세요. 셋째, 올해 연준이 금리를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오르니까 채권형 비중을 지금 약간 늘려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만 점검하면 시장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꾸준히 자산을 불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합니다. 하나, 사상 최고가에 매수하면 물린다는 건 데이터가 뒷받침하지 않는 공포입니다. 둘, 핵심은 타이밍이 아니라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입니다. 셋, 퇴직연금은 분기마다 비율만 점검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